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거 겨울이야? 이거 요번 주 내내 춥다 그러잖아요? 네. 주말까지? 네. 어땠어요, 오늘 날씨는? 오늘요? 네. 오늘 날씨에 대한 쪽은 뭐 추워도 햇빛이 워낙 세니까. 그렇게 말하는 날은 운전하고 싶네? 아니, 햇빛이 세다니까요. 네. 여기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네, 여기 잠깐. 아니죠. 그래도 한 10분 걷죠. 햇소리하고 하셨네. 10분 걷죠. 근데 네. 10분 걷는 내내도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햇빛이 따뜻하다. 네. 이게 겨울 햇빛과는 좀 다르더라.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추위는 있지만 네. 겨울 햇빛과는 다른 형태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네네.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 저희가 딱 한 점 녹음할 때도 제가 뭐 얘기했고, 저는 한 3주 전부터 약간 의견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이틀 순매도 하다 오늘 또 순매수 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유동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잠깐 100%짜리 주식을 얘기할 텐데 네네. 100%짜리 주식은 제가 전혀 추천한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도 전혀 아니야. 다만 시장의 네. 핵심인데요. 그게 바로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 대우조선 한번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혹시 높은 분 모시다가 이양령이 이제 불법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추천의 개념이 아닌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대우조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우조선을 지금 사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건 어저께 딱 한 점으로 녹음을 해놨는데 뭐 저는 저희 방송에서 머니투의 방송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가 거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이란 거가 절대로 펀더멘털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이야. 수주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란에서 22조에 단독으로 대박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것은 돈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이머징 마켓에. 잠시 후에 이제 그런 시각도 저희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장에서 많이 떨어진 거가 이게 하루 이틀 떨어진 건 명함은 된다? 명함도 못 내요. 2년, 3년, 5년 떨어진 거에서 많이 떨어진 거에서 당장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떨어지도 오지게 떨어졌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대한항공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아시아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 바뀌었다? 제가 그 주식을 좋아한다? 기업이 좋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만에 정확하게 딱 10분의 1 토막을 냈네요. 다 보여주세요, 계속. 네네. 계속 차트는 따라가 주세요. 지금 이소영 교수님이니까. 야,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반등할 때도 야 이렇게 올라간 거 사나? 이런 얘기는 누구도 관심 없어요. 지금은. OCI가 10분을 됐거든요. OCI 단기간은 50% 올랐죠. 그렇지만 OCI를 사는 사람들은 길게 보는 거예요. 5년짜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OCI가 망하겠냐? 제가 알기에는 OCI 동양제철그룹이 OCI가 우리나라 재벌 순위 한 15위 정도 안에 들 겁니다. 망할 것 같으세요? 망하기 어렵죠. 기본적으로 옛날에도 지금 이 가격은 언제냐면 저 내려갔던 6만 원 가격은 언제냐면은 저 6만 원은 그러니까 OCI가 옛날에도 10만 원까지는 저 염화칼슘 팔 때도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염화칼슘 할 때 그 가격까지 내려왔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예. 길게 보시다시피 올라간 것도 짧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이런 말하면 바가지를 먹는데요. 지금 최근 1년이나 2년 사이에서 제일 쉬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왜?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 외국인이 손털 때까지죠. 근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것도 엄청 좋아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이머징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보니까 미국은 7년째 올랐거든요. 네, 7년째 올랐어요. 잠시 후에 또 얘기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라는 사람이 이머징 마켓 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로 펀더멘트랑 상관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판단하실 때는 계속 제 의견이지만 대우조선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다. 대우조선, OCI 이런 거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나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시장에서 지금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갭으로 오늘 뭐 보고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참 그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다음날 또 보게 되면 회복을 못 하거든요. 회복을 못 했는데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나와서 또 유지되더니 오늘 또 아예 그 갭으로 네. 돌파를 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NC소프트에 대한 급반등,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메일유업 같은 종목에 지금 보게 되면 상승, 네. 이런 모습들, 네. 이런 신고가 영역에 대한 쪽까지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이제 도전하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쪽들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메일유업의 독보적인 상승, 그 외에 보게 되면 최근에 그 낙폭과대의 종목에서 네. 식음료 쪽으로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서 하나둘씩 그동안에 이제 뭐 오늘도 여전히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네. 또 낙폭과대인 뭐 대림산업 이런 쪽들도 반등이 들어오지만 시장에 이제 진짜 주도주가 조만간에 이제 등장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저께 또 그 KBS2가 시청률이 대박이 났죠, 또. 17, 8%가 그 1시부터 나왔죠. 워낙 3시부터 하려다가 난리 나니까 1시부터 땡겨서 했잖아요. 예? 보니까 1시부터 하는데 3시부터 중반 이후부터 중계하려다가 하도 관심이 뜨고 오니까 1시부터 중계할게요. 오늘은 SBS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제 화면 잠깐 오늘 또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피디님이 또 강력하게 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달라 그래갖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드리겠는데요. 보겠는데요. 네.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정리한 거 제 화면을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세돌은 5대0으로 이긴다 그랬고요. 혹은 4대1 이길 거라는데 어저께 끝나고 나서 5대5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구글 딥마인드에서 5대5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네? 문병로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인데 이번에 이세돌 승리하자면 다음 승부는 장담 못한다고 얘기했고요. 정수현 명지대 교수는 2대1로 4대1 승리할 것 같다는 얘기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 공대 쪽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컴퓨터공학 서울대 사람 문병로는 했는데 이상지 카이스트 교수는 알파고가 3대2로 이길 것 얘기했고요. 제가 주목한 사람이 이 양반인데 김진호 교수인데 이 양반은 YT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돌 선수가 한 번 이기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유창혁 구단 얘기하는 거 그리고 김장원 씨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나중에 네.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면 단순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그런 핵심적인 핵심인 딥러닝, 머신러닝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게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트랜센더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번 자주 얘기했던 그 영국 드라마인데요. 휴먼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좀 이해되겠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주가가 그 한국 전자 인증이 얼마 될지 로버스타 갈 때 지금 별로 관심도 없고요. 결국 지나고 나면 이 품결이 지나면 출발 시점까지 다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출발 시점. 그러니까 요번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죠. 한국 전자 인증 얘기했고 딱한 정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전 그 이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모멘텀일 뿐이고 본질은 우리나라랑 기술 기업체가 워낙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러면 구글 사는 게 100번 낫고 로보 이런 거 사는 게 뭐 500배 낫죠. 근데 그들도 지금 오늘 올라봤자 1%밖에 올라갔고 구글 올라갔는데 알파고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냉정한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뭐 오늘도 얘기고 내일도 뭐 이일도 올랐다 했다겠죠. 그런 네. 지목이고 저희 같은 제 입에서 나올 건 없죠. 그 얘기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딥러닝에 대한 쪽을 좀 그 만드는 회사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수준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그렇게 낮아서 그럼요. 지금 보게 되면은 디오텍이 이제 그런 음성인식 기반 기술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증거금 100%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알파고에 대한 그 바둑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확률이 낮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질 줄 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그러니까 뭔가 승부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땐 내가 이제 전세가 밀린다라거나 할 때는 상대를 이제 흔드는 이제 그런 수를 던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어저께 보게 되면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역시 알파고는 뭐 심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창자과학부에서 하는 네. 그거가 있어요. 웬만한 우리나라가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미국을 100을 했을 때
유럽이 85, 87 나오고요. 네. 엊그저께 딱 보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한 80수 나오고 우리나라 75거든요. 네. 그 2년의 주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사님과 유천의 수준. 예,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한국전자인증의 PR이 80배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예. 구글은 오늘 올라봤자 구글이 지금 예상 실적 기준 25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냉정한 거는 다 판단하시는 거죠. 주가는 알아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가 맞다 틀리다를 저는 거의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갈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 이전 수준 확 갈 거다.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딥러닝이 이어고 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파고 같은 게 알파벳 같은 게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알파벳은 1.6% 올랐거든요. 그렇죠. 구글은 1.6% 올랐죠. 지금 네. 보게 되면 어제 구글은 1.6%, 이 알파벳 지주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가 1.6%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알파벳이랑 거 헷갈리면 알파벳은 구글의 공식 명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심볼만 구글을 쓰는 거고요. 회사 네. 전체 명칭은 알파벳으로 바뀌었죠. 알파벳. 작년 가을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하죠. 왜냐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걔 일부러 실수를 했다 이런 건 나 우리가 알 줄 모르는 거죠. 그 머릿속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딥러닝. 그러니까 그 여건은 트랜센더스를 보시면 딱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다. 트랜센더스. 예, 안 보신 분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 나침반 시간입니다. 김성훈 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또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성훈 과장. 인간 김성훈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스타워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거만해졌다가 겸손해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 모드야, 거만 모드야? 오늘 좀 겸손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좀 겸손한. 좀 볼까? 좀 봐줘, 보여줘. 아니, 겸손 김성훈 과장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전차 확인했는데, 네네. 스타워즈.환경.com 이런 게 치면 나오는데요. 네네. 제가 저도 보니까, 저 가끔 보잖아요. 근데 보면, 이 친구가 상당히 겸손했다가, 예. 거만했다가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일희일비죠. 네네. 실적 순위로 확 올라가면 확 신났다가. 근데 네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할 것이 없고요. 일희일비할 없고, 시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오늘 이제 금통위가 우리 나왔고요. 네. 근데 오늘 밤 20위도 나오고 네네. 다음 주는 FOMC 열리잖아요. 그럼 매크로한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지고 있죠. 네. 고용 지표 지난주 그 토요일 새벽이잖아요. 고용 네. 지표가 잘 나오긴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임금 상승이 아니라 반대로 임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어떤 그 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FRB 네. 쪽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의 랠리가 랠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요즘에 한번 올랐다면 기본 3-4%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의 정크본드가 3월 만기에 몰려 있어요. 미국 내에서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FRB가 이 정크본드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떠넘기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정크본드를 넘기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금 유가의 상승이 한 45불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의 반등, 네. SK이노베이션의 반등 네.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낙폭과대 조선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조금 더 지금의 반등이 네. 지속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지금 지수가 좀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드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점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다 먹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투심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투심 나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매크로 상황 자체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지금 상황 뭐 대우조선 해야 된다, 네. SK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분명 앞서 이승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월까지는 지금의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3월 말부터 FOMC 끝나면서부터는 4, 5, 6월 즉 2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꽃놀이패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꽃놀이패 정도. 꽃장. 네. 그러니까 작년 우리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갈 때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어떤 바람도 있지만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도 좀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좀 뭐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되게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네. 탐색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였습니까? 낙폭과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갑자기 급상했다가 어떤 때는 또 뭐였죠? 면세점이들이 엊그저께? 예, 튀었다가 네, 네. 또 어제는 인공지능이 튀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폭과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네. 이 지수가 주도 업종이 앞에서 끌어주면서 지수를 땡기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다 같이 올라와 주니까 낙폭과 종목들이 올라와 주니까 지수가 자체로 반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가 길게 가지를 못해요. 인공지능, 한국전자 인증은 지난 지지주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제가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은 지금 시장이 바이 앤 홀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테마가 나와서 한번 튀기 시작하면 그때는 파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보안 관련, 면세점, 뭐 인공지능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이상 가지를 못해요. 튀었다면은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이제 보안 관련이라든가 그 면세점 관련해서 약간 테마성에 뭐 짧게 움직이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죠. 바이앤홀드가 어려운 그런 장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큰 종목 위주로 몇 가지만 짚어보죠. 자동차 주식은 어떻게 봐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자동차는 네. 뭐 일단 현대차, 기아차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밀리는 날 이틀 전이었어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밀리는 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 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시장 앞으로 아래로 이제 밀려날 어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뭐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뭐 외국인들이랑 매매를 하는 건데 네. 다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차라리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설비 투자, 수출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수 신성장 중국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서로 이제 순환매를 돌고 되는데 네. 차라리 하려면 OCI가 나을 것 같아요. 10년 10분의 1 토막난 차라리 낫지. 바로 직전 사이클의 주도 업종이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이제 죽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 거기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속상한데?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분도 거기 그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거든요, 현대차. 네. 근데 좀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네. 주식 투자 잘하시고. 네. 근데 그분의 계획은 딱 현대차, 기아차가 아마 조만간 아마 명태균을 세게 줄 아마 타이밍이 올 것 같다. 그래요. 그럼 그거 받고 나가겠다라고 그런. 내 친구는 임원이도 어떻게? 명태도. 그리고 또 끝까지 하나가 해야죠. 네? 임원이면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봄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내수가 살아나는다. 내수가 받쳐주니까 먹고 사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숫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미 폭스바겐마저도 작년 초반부터 밀기 시작했어요. 네. 중국 자체 기업들이 올라와 주면서 그러니까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중요해 보는 것이 내수거든요. 지금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동차를 바꿀 여력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20대 지금 회사를 저 같은 경우는 27살 때 차를 샀거든요. 네. 회사에 입사해서 좀 있다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현대캐피탈 끼고 샀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차를 당연히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에게서 그런 어떤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면허증도 안다는데.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이거 단편적인 예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점점 자동차,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서 막 선착순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공간이 남아요, 점점. 그 차를 사는 1인 가구들이 이제는 차를 그러면 안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거, 레인이 그거 있잖아요. 자동차. 자기도 그 넘나면 자기도 2대 끼고 태어나, 가운데다. 김 여사 같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차를 새롭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 신규 소비가 결국 20대 후반에 30 초반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구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거기서 빠지네. 1인 세대고. 근데 자동차는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미 산 거죠. 이미 산 거예요. 이미 샀으니까 이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자동차 안 분들이- 바꿔요, 근데? 예? 안 바꿔? 바꿀 마음 없어? 저요? 네. 뭐 나중에 돈 벌면 바꾸겠죠. 돈 벌면. 몇 년 됐어, 그 차? 예. 예? 몇 년 됐어, 그 차? SM9? 3? 한 4년? 5년 됐죠. 5년 더 타셔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수가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차 개차가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아차가 옛날에 한번 망했었잖아요. IF 때. 예. 네. 그럴 것도 같아요. 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10조를 들여가지고서 부지 땅 사가지고서 올린다.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나온 징조가 건물 크게 올리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해.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가시네. 우린 절대 동의하지 말고 이 친구 조용히 어디 좀 보내버리자고. 네, 너무 심하게 얘기하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말 정정해. 예. 그럴 일부의 우려도 있다. 그렇게 바꿔 그렇죠. 말을 예. 바꿔. 말을 바꿔. 뭐 제 생각이니까요. 네네. 혼자 가면 되지. 혼자 잡혀가면 되지.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자동차 그렇게 좋게 보여주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하위단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상장되어 있는 것들. 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같은 비슷한 업종의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펄을 밸류에이션 높게 줄 때가 있고 낮게 줄 때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에서 연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잖아요. 비슷한 뭐 플라스틱 용기 만들고. 그런데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인탑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 플라스틱 사출 기업이잖아요.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밸류에이션 높게 쳐주고 있고 하나는 밸류에이션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업종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섹터 어떤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지금 구글이 알파고가 지금 사람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어떤 뭐 과거에 싸다고 해서 지금 접촉할 어떤 그런 것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도 자율주행 싶습니다. 하잖아요. 제네시스도. 요새 정의성 부회장 어디 가나 전기차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기차하고 얼마나 좋아. 난 좋아 보여. 안 망한다고 해서 절대 안 망한다고 했어. 망하지는 않겠죠. 절대 안 망해.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같이 불려갈 때 물귀신 갈 때 나는 절대 다른 의견 냈다. 네. 증거를 분명히 남겨야 돼. 그리고요. 네. 네. 자동차에 괜히 물어봤네 보니까. 괜히 물어봤고요. 제약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제약주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거. 인트론 바이오가 튀어주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한올 바이오 파마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제약 바이오를 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실 것 같냐면은 네. 작년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갈 때는요 다 같이 갔어요. 네. 다 같이 갔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제약 바이오는 다 같이 못 갑니다. 그래요.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라이센스 아웃이 진짜 된다더라라는 그런 기업만 튀기 시작하지. 네. 팀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순환매 차원에서 키 맞추기 어제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올라오고요. 네. 메디포스트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과거처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나오면서 지금 제약바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살리는 주도 업종, 시장 끌고 갈 주도 업종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개별 테마, 개발 이슈에 대한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종목이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라면은 일단 과감하게 제약바를 하더라도 끊어내는 것이 좀 받는 식마다 끊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할 네.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네. 이번 장세가 끝나기 전에 올해 안에는 아마 한미약품 100만 원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가 한미약품이고요. 화장품의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의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들은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모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가긴 가는데 다만 대장주는 가지만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은 새로운 종목들이 새로 나온 것이다.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큐리언스인가요? 큐리언트인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게 튀어 올랐잖아요. 큐리언트.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좀 쳐다보지 않아서 종목들이 하나씩 탁탁 올라오면서 하늘바이오 파마도 어떻게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저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튀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장주는 시간은 빠르지 않겠지만은 천천히 가겠지만은 그 하이때 있는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3월 달까지는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그렇고 대부분의 섹터가 일단은 개별 종목의 이슈에서 움직이는 구간이 3월까지는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잠깐 네네.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8강님이 아까 그 제네시스 뭐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라고 하니까 8강 1일 득 100만인가? 하루에 100만원씩 벌자 이런 분이신데요. 자율주행 활성화되면 자동차 보험주 수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많이요. 이게 논란이 있어요. 예, 논란이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구글링 해보면 저도 이제 이런 재밌는 주제 막 찾아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구글링 하면 쫙 나오는데요. BMW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BMW가 보험료 있죠, 보험료 낼 거니까 누군가. 그래서 초기지만 자기 지금 그 연습하는 차들 있잖아요. 연습하는 차들. 그걸 하우스에서 낸다 그랬어요.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더 많아지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똑같은 얘기죠. 자동차 보험주가 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차 보험 돈 벌 수도 보호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이런 거가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런 건 정말 좋은 이슈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성훈 교수 안 쳤다고 지금 피디님 뭐라 하시는 3명 같이 쳐. 자기도 쳐. 정말 이거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서 BMW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잡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소위 잡주. 말하기도 그런 잡주. 아니 뭐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이번 주에 그 시장의 특징이 그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상승률 상위 잡히는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은 앞에서 주도 업종이 나타나면서 그 전체를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별 종목들만 지금 이렇게 튀기 시작하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돈을 크게 지를 만한 업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주들이 지금 이렇게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굳이 여기서 뭐 잡주 얘기를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이 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줘. 그 다음 주인가? 이번 3월 말에 그 매년 하는 거 제주도에서 저거 하잖아요. 그 전기차 박람회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제주도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왜냐면 그 엑스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조그만 섬 말고요. 조금만 말고 물론 섬이지만 그런 규모에서 세계 최초로 100% 그 화석 연료 안 쓰는 그걸 만들겠다는 거라서 그래서 관심이 많이 모이는 건데 지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지금 좀 약간 쉬어갔었던 장기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전기차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현대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가고요. BYD 회장은 오고요. 그리고 BYD 형님도 오죠? 네.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회장이 옵니다. 일단은 CEO들이 총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음 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세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튀어 올라간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줄여서요. 좀 세 판 짜야 됩니다. 현금을 만들어서 3월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이 만약에 유입당을 출발할 때 나타나는 주도주를 지르기 위한 현금을 올라올 때마다 마련하는 작업이 3월 중순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내용으로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역시 김성훈이다. 역시 김성훈이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오시는 분 기다리시는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혹시 미리 예고해드려야 돼. 다음 주 목요일 날 김성훈 과장 온다고 또 그것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데 다음 주 또 일정으로 인해서요. 다음 주는 또 금요일 날 나오는 거로. 금요일 날 나오는 거로. 다음 주에 아마 김정희 의원이랑 바꾼 모양이네요. 김정희 의원이 또 출장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존슨앤존슨 그 회장 존슨앤존슨이 한국에서 전략회의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세계 최대 제약사죠. 지금 이제 4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글로벌 제약기업 1위 존슨앤존슨이 지금 CEO가 지금 이제 이 8일 날 한국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일부터 지금 이제 사흘간 그 전략회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사흘간 하얏트 호텔에서 본사 및 아시아 각국 지사 임원 200명이 참여하는 전략회의에 대한 쪽을 주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9일 회의가 열리는 하얏트 호텔 행사장 자, 하얏트에서 받은 거 있어? 왜 이렇게 홍보해줘? 뭐 하얏트에서 받은 게 어디 있어? 어저께는 포시스가 날리더니 오늘 하얏트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얏트 행사장이 이제 굳게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지사에서도 대표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서울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누가 이제 또 이제 접촉이 되느냐. 이제 어느 기업이 이제 접촉이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 3위 로슈. 로슈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릴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을 이제 그 이번 달에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외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순위 15위의 다국적 제약사 중 8개의 글로벌 CEO가 올해 중에 한국 방문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카카오가 돈 벌겠네? 카카오 블랙 같은 거 불나겠네? 카카오 블랙이 되겠어요. 그냥 호텔에서 다 나오겠죠. 아니 200명이 오면 모자르죠. 아, 그렇죠. 모자르죠. 카카오 네. 블랙. 네네. 카카오 블랙도 어저께 써보려고 12일 날까지 50% 세일하는 거 아세요?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렌트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했겠죠. 뭐. 네. 렌트카인데 200명까지 하면 이렇게 200명이 오면 그게 못 맞추죠. 렌트카 업체 한 2군데 섭외했겠죠. 3군데다. 2군데 하더라도 네네. 벤츠 이런 거 갑자기 수백 대 못 구할걸? 그럴 수 있죠. 네. 네. 전 잘 알죠. 이거 예, 카카오 왜냐면 호텔들이 그 좋은 호텔보다 자기네 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 열차 리무진 해봤자 한 대여섯 답밖에 없죠. 이걸 200명 어떻게 그쵸. 수배를 해? 네. 우버 블랙이랑 이거 있잖아. 대박 날 것 아니면은 같은데. 그 요즘에 버스 엄청 좋은 거 많더만. 네? 버스 엄청 좋은 거 많더라고요. 네. 버스가 네. 그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존슨앤존슨 회장님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겠니? 회장님 말고 어. 회장님은 당연히 그런 거 이제 아래 것들? 네, 아래 것들은 이제 그 엄청 좋은 버스 나온 거 거기다 다 태워서 댕기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올해 그 애로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올해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바이오 제약의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밑에 쭉 이렇게 나왔죠.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사노피, 그다음에 셀티온하고 하고 있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이제 뭐 샤이오 같은 경우가 희귀질환 그 전문 치료제 박셀타를 인수했는데 이거 36조 원 주고 샀죠. 그죠? 네. 36조 원 주고 박셀타를 인수했는데 샤이어가 최근에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좋게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그 에로하고는 뭐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희귀질환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들에 대한 쪽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케어젠 올라오고 있고 뭐 휴젤 신고가 나고 있고 또 보게 되면은 아까 뭐 큐리언트 뭐 이런 쪽들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비의 전령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제약 바이오에서 뭔가 터질 게 나오는 건가요?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저희 모르죠. 네, 근데 이게 보면 그 행사 이름이 뭐였죠 이게요? 무슨 행사? 그거는 바이오 그런 행사. 아 바이오 그 행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사. 존슨앤존슨 비롯해서 수백 명 온다는 거. 아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요새 하고 있어요? 걔네 존슨앤존슨 전략 회의를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거 말고 네. 매일 어디 또 그 JP 모간 그에서 주최하는 거는 이미 올해 했고. 아니 그 말고 네. 언론사 끼고 업체 엄청 큰 행사를 이번에 또 해요. 서울에서. 네. 네. 그건 전 들었는데 그렇게 돼야 아마 우리나라 최고 높은 분도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 있죠. 그럼 또 그런 각종 재료가 나오니까요. 네. 그건 제가 흘낏 박았는데 매경이 한경에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는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제약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작년부터 뭐 제약주 올라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워낙 지금 처방전 있죠. 처방전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약값도 싸잖아요.
그죠? 약값 싼데 미국은 약값 자체가 비싼 데다가 그게 처방을 많이 하는데 고가 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방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 힐러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말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규제된다. 근데 규제가 안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잖아요. 라인 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갔고 지금 선거에도 이슈고 정권 받는 사람들도 아마 그게 이슈 겁니다. 그래갖고 대신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처방을 하면 인센티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중국도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제약주가 별로 안 좋아요. 주가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주 말씀하시는 거죠. 제약주가 안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딱 이거예요. 제목만 봐도 우린 딱 아는 것만 제가 갖고 오잖아요. 차이나 드러그 프라이스 컷. 얘는 아예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알아서 그냥 정부에서 내려버린 가격을. 그 빨리 공산당이잖아요. 예? 공산당에서 얘기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의료 선진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방치료, 중국 한방치료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서양 의학을 써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격 확 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약에 대한 압박 요인이거든요. 제약회사들은. 근데 반대로 보면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엄청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에 좀 미국의 제약주가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왜 오를 수 있느냐 그런 논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로이 의학이 신규 상장 IPO를 국내에서 상장하나요? 어느 거요? 헝로이 의학이라고 있는데 중국에 상장된 게 있는데 이것도 또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되나? 왜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외 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바이오 의약품 포럼 코렉스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주체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협회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올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유망한 기업들은 다 오고 거기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 미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얼마나 올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다음 건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여행 관련 얘기 해볼까요? 여행 관련된 얘기요? 네, 여행 관련된 얘기 해보시죠. 그 구글에 여행 갈 때 저기 어디 사이트 이용하세요? 저요? 네. 여행 갈 때요? 네. 여행 갈 때 뭐 사이트 이용 잘 안 하는데요. 비행기 표 어떻게 살아? 비행기는 그냥 인터파크 그냥 해서 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파크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죠. 네. 여기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네네. 다들 어디 쓰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그 여행할 때 혹시 사이트에 뭐 쓰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뭐 하나투어에 산다. 아니면 뭐 네이버에 산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네네. 네. 써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위가 마켓시어 1위가 하나투어잖아요. 네. 하나투어 있고 인터파크도 하고 있고 하나가 그래서 아예 전문을 싸게 하나 프리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예전부터 온라인 투어 있고요. 온라인 투어 있고 여기 어떤 분은 엑스페디어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시면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구글에서 구글 플라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 플라이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플라이트는 저는 구글 플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가는 거 보면 그 우리나라 이렇게 싼데요.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려면 구글 플라이트를 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대박이에요, 대박. 구글 플라이트라는 거가요. 제 화면 딱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봐서 전 세계가 막 다 나와 한꺼번에요. 예, 뭐고 뉴욕이면 777 최저가 나오고 날짜 바꾸고 막 바꾸고요. 여기서 아무나 찍으면 앵커리지 한번 가볼까요? 앵커리지 딱 찍으면 앵커리지가 또 얼마가 똑딱 나와. 예, 앵커리지는 더 비싸네. 1200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쭉 나오고요. 예, 쭉 나오는 거 쭉 나와. 시애틀은 835불. 쫙 나와요. 예, 이게 보면 어디나 뭐 신기하게 다 나와. 다 나와, 이게 다. 찍찍찍은 다 나와.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행, 플라이트 하면 그 비행기 편에 다 나오고요. 오고 가고 다 여기서 바로 예약하는 분들이, 예약은 얘네 직접 안 합니다. 예약은 글로 보내버려요. 구글의 특성인데요. 호텔도 다 하는데, 호텔. 호텔도 뭐 100달러짜리, 얼마짜리 다 나오죠. 시애틀 한번 가볼까요? 예. 시애틀 하면 시애틀에 관련된 거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요. 쭉 나와요. 호텔이 어떠니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예.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하고, 미국도 테스트만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애틀이다, 뉴욕하고 영어로 데스티네이션이란 말 쓰면 거기에 관련된 호텔이 영어까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오네요. 그래서 구글의 끝이 어디까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보면 말이 나온 김에 일본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일본. 그래서 계속 저는 일본을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보세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보면 저는 그냥 제목만 딱 잡아들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재팬스 투어리즘 붐, 재팬의 여행업이 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떠냐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데까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몰리고 호텔도 몰리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지금 제가 늘 말씀 주식은 모멘텀을 주다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부터 예를 들어 콘도 사업까지 예. 뭐든지 방도 없고 살 게 넘치는 거, 넘치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행이나 중국의 사람 여행과 관련 이런 거 비즈니스 하시거나 살려 그러면 일본의 중국 소비 관련주로 사셔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도 100배 좋다 지금. 그게 지금 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또 들어가. 다음 한 개만 더 이슈 더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를 해야 될까? 뭐 SM이 들어가는 걸 해드릴까요? 이거 말고 지난번에 이제 OLED OLED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더벨에서 나온 OLED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OLED 들어봐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사회에서 OLED 투자에 대한 쪽을 이제 결정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 진행하는 이사회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TV용 그러니까 TV용에 대한 패널에 대한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말들은 이제 한다라는 게 이제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이사회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결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투자 안건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대형 OLED 패널 사업의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이 RGB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RGB 화소를 혼합해서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소형 OLED 패널 시장을 석고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대형에서는 이게 수율 저조로 인해서 양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LG가 이제 화이트 OLED,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WRGB 방식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화이트 OLED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필터를 껴갖고 네. 색깔을 주는 건데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야, 그 LG가 그거 뭐 색감 맞추겠니? 라고 했는데 의외로 색감이 좋았습니다. 의외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화이트 OLED 쪽으로 해서 대형 패널로 가려면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특허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쪽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이제 관련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도 어쨌든 간에 뭐 위에서 대형 TV 쪽으로 간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OLED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이 선언을 한다라면 네. 어쨌든 장비 수요에 대한 쪽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OLED TV를 OLED 패널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TV에 대한 생산하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서 OLED 패널을 달라.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 거에서 LG 패널 쓸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죠. 자존심이 없지. 안 만들고 말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라 그러겠지. 네, 자기네가 안 만들면. 그죠? 안 좋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죠, 그전에 그렇죠. 그전까지만 맞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퀀텀 TV 한다고 그랬는데 네. OLED TV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LG 패널 쓸 거는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 이것이 내일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코너 네. 들어가서 레포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레포트인데 어떤 레포트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OLED 얘기 나왔으니까 네. OLED 일단은 마무리 짓고 네. 다른 것도 하나 보러 가도록 하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OLED가 빅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일단은 소형 OLED가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애플하고 삼성이 들어오는데 음. 이걸로만 끝나면 그렇게 뭐 빅사이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사이클리컬한 주식이 돼버리게 되는데 네. 이게 왜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자동차 쪽으로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도 OLED 패널 자동차 또 한 대 벤츠였나요? 어디서 이제
OLED, 네. OLED에 대한 쪽 수요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OLED에 대한 쪽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으로 이제 패널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네.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이 또 수요가 TV 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쪽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대형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 중국 쪽에서도 OLED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애플이 원하는 건 이거죠. 야 중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네. 뭐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해갖고 그러니까요. 가장 싸게 패널을 받으려는 네. 이제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패널 그 디스플레이 그 O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그다음에 이제 대형 LCD 투트랙에 대한 쪽으로 이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은 플렉서블 OLED에 그다음에 이제 TV용 패널은 초대형 LCD 네.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LTPS 그 LCD 패널보다 네. OLED 패널에 대한 단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가격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OLED가 뭐 가격이 비싸서 못한다? 네. 그거는 또 옛날 얘기다라는 네.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중소형 패널 투자가 LCD에서 OLED로 선언되는 이유는 최근 한국 업체들이 LCD 비중을 축소하고 플렉서블 OLED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일단은 야 우리도 따라하자라는 네. 거. 그래서 2분기에는 네. 중국 장비에 대한 발주 그리고 네. 아직까지 삼성향, 애플향 발주도 전체 지금 진행되는 물량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중국 장비에 대한 발주가 또 가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OLED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OLED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OLED 하면 잘 모르는데 네. 이제 그 보게 되면 증착기 쪽에서 이제 뭐 동아 엘텍 그죠? 근데 동아 엘텍은 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SNU, 뭐 SFA. 그래서 이제 SFA 증착기 쪽에서는 SFA를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레이저 장비는 이오 테크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AP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게 소형주에서 J스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700억짜리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또 다크호스로 지금 J스택이 떠오르고 있고 네. 또 큐어링 장비 쪽에서는 이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열처리 장비라는 얘기죠. 네. 열처리 장비에서는 테라세미콘과 비아트론인데 테라는 일단 삼성에다 납품하는 쪽이고 음. 비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국 쪽 발주 나올 때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수준 물량에 대한 쪽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관심이 중국 영화잖아요. 네네. 중국 영화는 제가 또 그 레포트 네네.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이게 중요하죠. 중국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제가 하나만 잠깐 잡아주시면요. 앵커리프트로 하면 그냥 그렇게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영화를 엄청 많이 봐요. 한국은 연간 4.2회를 보고요. 미국은 보다 더 보는데 중국이 2013년 기준 0.4명이었는데요. 네. 작년 기준 0.9명이 갔어요. 네네. 0.9회를 갔어요. 그리고 유한타 증권 전망으로는 2020년에 2.6회가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극장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극장 자체. 그래서 극장 자체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1년 동안 극장 얼마나 늘어났냐. 최근 1년간요. 영화관 자체 수가 16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단위가 달라. 우리나라 극장 수가 1600개가 안 될 텐데 한 번에 1년에 1600개가 늘어났어요. 스크린 수는 11,000개가 동시에 늘어났어요. 그냥 7개씩만 하면 6개, 7개만 하면 11,000개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요번에 미이너라고 혹시 많이 뉴스 네. 보시면 계실 텐데 미이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인간이랑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 인어공주랑 이제 하는 건데 이게 2016년 2월 19일에 했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 박스오피스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누적 인원이 뭐 1억 명 돌파도 아니다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2월까지 해갖고 미인어 관객 수가 이제 1억이 돌파가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근데 1억이라는 거가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5천만인데 툭하면 1,000만 넘잖아요. 5분의 1만 하더라도 그 3억, 4억은 기본으로 갈 수 있는 나라죠, 중국이.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된 게 많이 있을 거란 얘기하는 건데 합작 영화가 우리나라에 벌써 제작이 들어갔거나 제작이 거의 확정된 게 6개, 7개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합작 영화사 그리고 계속해서 CJ, CGV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쉬고 있잖아요. 작년 한참 쉬었다가 쉬고 있죠. CJ, CGV가.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중국의 영화 관련된 제작이라든가 콘텐츠 그런 하드웨어 업체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